살면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감정일 겁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좋은 감정은 금방 사라지고 나쁜 감정은 아주 오래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아예 아무것도 못 느끼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큰일입니다. 감정을 아예 못 느낀다면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버린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감정을 어디로 느낄까요? 질문이 이상하다고요? 당연히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요? 사실 아닙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곳은 바로 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이죠. 두 경우 다 즉각적인 신체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장으로 피를 몰아가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게 팔다리로 혈액을 보냅니다. 이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곳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데 위장과 뇌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소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능적 행동에 복잡한 사고 또한 필요 없죠. 이렇게 반응에 대한 신체 변화가 즉각 일어나고 뇌는 이 신체 변화를 읽어 그것을 감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도망갈 때의 감정을 공포, 싸울 때의 감정을 분노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말초적인 반응으로 신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것은 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인과의 헤어짐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몸이죠. 가슴이 아프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언가를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이 상태를 슬픔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기억을 떠올릴 때도 외부 자극과 똑같은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외부 자극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합니다. 원신이야 어쩌다 맹수를 만났겠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의 외부적 자극을 받습니다. 직장, 가족, 소셜미디어, 출퇴근길에서 만나는 타인들까지 원시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자극을 받고 이에 우리 몸은 그때그때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 과잉, 특히 부정적 감정 과잉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태에서 현대인들이 불면, 소화불량, 두통, 우울에 시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원시 시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감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동되면 강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감정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감정들은 상황이 끝난 후에도 유령처럼 우리 내면을 떠돌며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떠올린 것만으로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수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간이란 몸과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며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렵지 않게 이 순수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잃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순수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성인인 우리가 순수한 시간으로 되돌아가려면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와 미래를 모두 잊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완견과 놀아주는 시간일 수도 있고 책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출 수도 있죠. 핵심은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수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쓸모와 경제적 생산성을 따지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너무 깊이 길들여진 탓이죠. 심지어 운동을 하는 것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붙지 않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24시간 365일 맹수에게 쫓기는 원시인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나 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이야 인류의 DNA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제 와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순수한 시간을 통해 이 유해한 호르몬을 해독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순수한 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은 여유가 넘치거나 한가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가로운 사람은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바쁘고 힘들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리는 순수한 시간을 찾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고 싶다면 이 순수한 시간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가지는지를 살펴보시면 정확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랫동안 미뤄뒀던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하면서 이 순수한 시간을 한 번에 길게 가지는 것보다 일상에서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행복지수를 올리는 비결입니다. 행복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작은 행복이 쌓여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